재고는 사흘도 안 됩니다. 워싱턴 항구 컨테이너 야적장에 전력 모듈 물량이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중국 상무부와 중국 해관총서가 일부 흑연 품목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뒤 2023년 12월 1일 시행으로 알려졌다는 보고가 회의 화면에 올라옵니다. 허가 없으면 못 나갑니다. 연방관보 2022년 2월 24일 자 캡처가 돌아가고 미국 지질조사국 2022년 핵심 광물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흑연이 표시됩니다. 누군가가 화면을 넘기자 회의 메모 상단에 한국그래핀이라는 단어가 먼저 뜹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멈춘 전력 모듈이 다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인 지연과 운송 슬롯 취소가 겹치면 남은 시간은 72시간뿐입니다. 그 숫자가 제 통화 메모를 먼저 찢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야기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나무입니다. 워싱턴에 파견된 공급망 문서 실무자이며 보고서 한 장이 현장을 멈추게도 살리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2023년 12월 1일 주간에 뼈로 배웠습니다. 백악관 인근 회의동 복도에서 사람들이 서류철을 끌어안고 뛰는 모습이 보였고 항구 운영사 화면에는 워싱턴 항구 컨테이너 번호가 빨간색으로 쌓였습니다. 상황판 맨 위 줄에는 전력 모듈 납기 경보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옆에는 재고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재고 사흘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질문이 떠오르자마자 제 손은 통화 버튼으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쪽 연락망에 전화를 걸고 통화 메모를 열어 첫 줄에 2023년 12월 1일과 재고 72시간을 적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회의 열어주십시오. 상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서울 쪽 문서. 라인이 깨어났고 제 메일함에는 긴급 요청서라는 제목의 첨부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화면에 고정된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중국 상무부와 중국 해관총서 발표 내용이 요약된 브리핑이었고 일부 흑연 품목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문장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단서가 그렇게 놓이자 미국 쪽 담당자는 즉시 선적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운송 슬롯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 바로 튀었습니다. 승인 서류가 허가 심사 대기라는 상태로 멈춰 서자 운송사가 슬롯 취소 가능성을 통보했고 야적장 쪽 대기료가 시간 단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에 결론 내십시오. 그 경고가 회의 테이블을 때리듯 박혔습니다. 중국 허가 서류 하나에 이렇게 묶여도 되는 것입니까?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구조였습니다. 품목 분류 기준이 기관마다 미세하게 달라 해석이 흔들리는 구멍이 있었고 승인 책임이 수출자와 포워더와 최종 수요처로 흩어져 돌아오는 틈이 있었으며 재고 점검 주기가 주 단위로 느슨하게 설계된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단서가 제도 허점으로 이어지자 저는 바로 재고 일수표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숫자를 바꿔 적는 행동이 끝나기도 전에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고 72시간이 재고 6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현장에서는 대체 부품 전환을 검토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원칙을 앞세우는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체면부터 지키십시오. 그 말은 지시이자 판단이었고 회의실 공기를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통화 메모 마지막 줄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메모 첫 줄에는 재고 사흘 이하, 마지막 줄에는 체면부터 지키십시오가 박혔고 두 줄 사이에는 연방관보 2022년 2월 24일이라는 앵커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2022년 2월 22일 공개한 핵심 광물 목록에 흑연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가 공유되자 담당자는 곧바로 안보 공급망으로 분류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 즉시 회의체는 납기보다 검증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기울었고 항구에 묶인 물량은 더 빠르게 풀리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서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증명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항구 운영사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컨테이너 번호와 선적 예약표를 요청했습니다. 행동이 끝나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예약표 하단에 승인서 미제출 시 자동 취소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고 남은 유예 시간이 24시간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승인 지연은 금지입니다. 제 입에서도 딱딱한 경고가 나갔고 상대는 즉시 서류 심사 경로를 다시 열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머릿속에 유럽연합 규정 이후 2024만 1250이라는 문서명이 스쳤습니다. 2024년 4월 11일 채택되고 2024년 5월 23일 발효된 유럽연합 핵심 원자재법이 공급. 리스크를 제도 안으로 넣었다는 흐름은 이제 동맹 조달에도 같은 언어를 요구할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단서가 국제 기준으로 이어지자 저는 선택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물량을 밀어넣는 요청서가 아니라 리스크 점검과 품질 검증 절차를 함께 묶은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초안이 길어지자 회의실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반발이 커졌고 누군가는 다시 체면을 들먹이며 빨리 넘어가자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내민 문서가 이 틈을 메울 수 있습니까? 제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줄 재고 사흘 이하는 공포였고 마지막 줄 체면부터 지키십시오는 갈등의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나 더 했습니다. 서울 쪽 라인에 긴급 검증 패키지 목차를 보내고 워싱턴 쪽에는 문서 흐름과 책임 라인을 먼저 확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즉시 회의 테이블 위에서 말다툼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책임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절차로 책임을 줄이느냐로 논점이 이동했고 항구 화면의 빨간 숫자가 더는 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오전 백악관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제 노트북 화면에는 연방관보 2022년 2월 24일자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2022년 2월 22일 공개한 핵심 광물 목록 캡처도 나란히 붙었고 흑연이라는 단어에 노란 표시가 번졌습니다. 흑연이 산업 자재가 아니라 안보 분류의 언어로 들어온 순간 저는 회의 자료 묶음을 책상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행동이 끝나자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 진행자는 납기 경보보다 분류 근거를 먼저 읽기 시작했고 항구 쪽 물량은 승인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전제가 공식화되었습니다. 보안 분류로 지금 올리십시오 누군가가 짧게 눌러 말하자 회의실 공기는 단숨에 굳었습니다. 재고 60시간 앞에서 누가 먼저 양보해야 합니까?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튀어나오자 저는 선택을 바꿨습니다. 납기만 강조하는 대신 통화 메모에 적어둔 2023년 10월 20일 중국 상무부와 중국 해관총서 발표 요지를 먼저 꺼냈습니다. 제 손이 종이를 넘기는 순간 즉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검증 없이는 출항 금지입니다. 안보 담당이 못을 박았고 항구 운영사는 운송 슬롯 취소 기준을 24시간 단위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승인 지연이 곧 품질 승인 지연으로 번지는 경로를 머릿속에서 그렸습니다. 회의 테이블 한쪽에서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화상으로 연결된 화면이 켜졌고 화면 하단에는 워싱턴이라는 지명이 표시되었습니다. 다카이치는 동맹 조달 기준을 다시 써야 한다는 말을 2022년 핵심 광물 목록을 근거로 반복했고 미국 쪽은 연방관보 2022년 2월 24일을 들어 원칙을 더 단단히 잡으려 했습니다. 단서가 원칙대 체면의 갈등으로 이어지자 저는 바로 행동했습니다. 제 노트북에서 긴급 보고서 초안을 열고 분류 근거와 납기 영향을 한 장으로 줄여 상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회의 의제는 물량 확보에서 문서 체계로 이동했고 누가 서명할지보다 어떤 절차를 거칠지가 먼저 논쟁이 되었습니다. 승인 경로를 즉시 잠그십시오 경고가 날아오자 저는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문제가 커진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이었습니다. 중국의 허가 조치가 품목 분류를 세분화해 서류 해석에 흔들림을 만들었고 수출자와 운송사와 최종 수요처 사이 책임이 갈라져 결제가 지연되는 통로가 열렸으며
긴급 상황에서 예외 승인으로 넘어가는 규정이 약해 재검증이 자동으로 발동되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단서가 세 갈래로 정리되자 저는 선택을 하나 더 했습니다. 통화 메모에 적혀있던 마지막 줄을 그대로 읽어 회의실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 즉시 모두의 시선이 제 쪽으로 모였습니다. 체면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군가가 그 문장을 받아 더 크게 말하자 원칙을 잡은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린터로 걸어가 연방관보 2022년 2월 24일 페이지와 미국 지질조사국 2022년 2월 22일 목록을 한 세트로 출력했습니다. 출력물을 들고 돌아오는 행동이 끝나자 결과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회의 진행자는 체면이라는 단어를 접고 문서 근거와 책임 라인을 먼저 적자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항구 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적 예약표의 자동 취소 조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취소까지 남은 시간이 18시간으로 줄었다는 숫자가 제 화면에 찍혔습니다. 재고는 이제 60시간입니다. 제가 낮게 말하자 누군가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중국의 허가 서류를 기다리며 동맹 조달을 흔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제 질문이 마음속에서 또렷해지자 저는 문서 실무자의 방식으로 칼을 세웠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간을 확보하는 문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결정했고 통화 메모 첫 줄에 적었던 2023년 12월 1일 재고 경보를 보고서 맨 위로 옮겼습니다. 그 즉시 결과는 냉정하게 나타났습니다. 보고서가 상단에 뜨자마자 회의실은 말보다 숫자를 먼저 보기 시작했고 항구 물량의 우선순위 재배열 검토가 공식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카이치 측 보좌관이 별도 채널로 문서를 요구해왔고 제목은 동맹 조달 기준 수정안 초안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2022년 핵심 광물 목록과 연방관보 2022년 2월 24일 근거를 포함하되 책임 분산을 줄이는 결제 흐름을 한 줄로 고정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즉시 일본 쪽 화면에서 고개가 끄덕여졌고 미국 쪽에서는 품질 승인 담당이 숨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칙부터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제가 짧게 못 박자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더는 체면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워싱턴 항구 운영사로부터 재검증 착수 통보가 들어왔고 선적 예약표에는 승인서 미제출 시 취소라는 문구가 굵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단서가 다시 시간 압박으로 돌아오자 저는 한 번 더 행동했습니다. 회의실 바깥에서 백악관 실무라인에 전화해 품질 승인 절차의 병목 구간을 적어달라고 요청했고 그 즉시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서명 권한이 분산된 구간이 하나로 압축되면 승인 대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답이었고 그 답은 제 통화 메모 중간줄에 빨간 글씨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문서가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줄에는 2023년 12월 1일 재고 경보가 있고 마지막 줄에는 체면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을 그대로 두면 동맹은 서로를 탓하게 되고 고치면 원칙을 어긴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 옆에 짧은 문장을 덧붙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체면은 절차를 지키는 방식으로 보전한다고 적었고 그 즉시 회의실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정오가 가까워지자 워싱턴 항구 시스템에 찍힌 대기 컨테이너 수가 다시 늘었고 제 통화 메모 첫 줄에 적힌 재고 60시간이 58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중국 해관총서가 2023년 10월 20일 발표한 흑연 수출 허가 요구가 시행된다는 문장이 자료에 반복해서 떠오르자 저는 손끝으로 품목 분류표를 다시 넘겼습니다. 단서가 서류 해석의 흔들림이라는 형태로 드러나자 저는 즉시 물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품목 코드와 서류 접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접수는 되었지만 심사 대기라는 한 줄이 추가되었고 선적 예약표의 취소 기준이 18시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왜 이런 소문이 번집니까? 2023년 12월 1일 오후 저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중국 쪽 동양 요약 메일을 받았고 제목에는 허가 심사 일정 변경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허가 제도는 발표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품목 분류와 심사 흐름을 계속 흔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단서가 소문이라는 가벼운 형태로 떠오르자 저는 선택을 멈추지 않고 즉시 백악관 내부 채널에 동향 메모를 공유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자마자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회의 진행자는 납기표보다 허가 심사 흐름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전력 모듈을 같은 줄에 묶어 위험도를 높게 표시했습니다. 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짧은 경고가 회의실 안으로 흘러들어갔고 저는 그 문장을 통화 메모 중간줄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베이징 쪽 소문은 구체를 파고들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발표 이후 품목 코드 해석이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수출자 서류와 운송사 서류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순간이 생긴다는 보고가 붙었습니다. 단서가 책임의 갈라짐으로 이어지자 저는 즉시 서명 권한표를 다시 펼쳐 누가 최종 책임인지 표시했습니다. 표시를 끝내자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수출자, 포어더 최종 수요처 사이에 결제가 한 번씩 반복되는 구간이 드러났고 그 구간은 승인 지연을 자동으로 키우는 통로였습니다. 거기에 긴급 상황에서 예외 승인으로 넘어가는 규정이 약해 재검증이 자동으로 발동되는 빈틈까지 겹쳤습니다. 이 세 가지 구멍이 동시에 열리면 서류는 움직이는데 물량은 멈추는 역전이 벌어집니다. 문서 흐름을 먼저 잠그십시오. 제가 회의 메신저에 남기자 품질 승인 담당이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오후 3시 워싱턴 회의 화면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측 연락 기록이 다시 떴고 상대는 동맹 조달 기준의 정합성을 확인하겠다는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단서가 체면과 원칙의 충돌로 번지자 저는 두 손을 책상에 붙인 채 통화 메모 마지막 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줄에는 이 시퀀스에서 남겨둔 문장 체면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가 남아있었고 옆에는 제가 덧붙인 문장 체면은 절차를 지키는 방식으로 보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을 하나로 정했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를 지우지 않고 체면이 절차로 바뀌는 순간을 문서로 만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결심 직후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쪽은 책임 소재를 먼저 묻던 질문을 멈추고 어떤 서류가 언제 제출되는지 일정표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은 문서로 증명합니다. 제가 짧게 판단을 내리자 회의실에서 더는 체면이라는 말이 칼처럼 쓰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합니까? 2023년 12월 1일 오후 4시 그 질문이 회의실 중앙에 걸리자 저는 즉시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미국 쪽 조달 라인과 일본 쪽 조달 라인을 동시에 연결하고 한국 쪽 연락망에는 긴급 자료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결과가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동맹 내부가 서로를 탓하던 속도가 느려지고 대신 품목 분류표와 승인 체크리스트가 한 화면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화선을 열어두십시오 지시가 떨어졌고 저는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은 채 통화 메모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항구 대기 물량, 승인 대기, 재고 54시간이라는 숫자가 줄을 맞춰 적혔습니다. 그 시각 워싱턴 항구에서 멈춘 것은 금속 컨테이너만이 아니었습니다.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에서 동시에 쓰는 고밀도 전력 모듈 납기가 흔들리면 미국 내 계약 조항이 자동으로 발동될 수 있다는 통보가 내부 법무 검토 메일로 붙었습니다. 단서가 계약 조항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자 저는 바로 품질 승인 담당에게 재검증 착수 조건을 물어보고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문서가 올라가자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회의체는 물량을 밀어붙이는 방향을 멈추고 승인 지연을 줄이는 문서 흐름 자체를 고치자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허가 대기는 즉시 위험합니다. 경고가 짧게 찍히자 회의실 공기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얕게 쉬며 이 위기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서류의 문제로 보이도록 문장을 고쳤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저녁 베이징발 소문은 한 번 더 방향을 틀었습니다. 심사 일정이 늘어난다는 말과 함께 품목 분류가 더 세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겹치면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단서가 약한 고리라는 단어로 굳어지자 저는 선택을 급히 바꿨습니다.
고밀도 전력 모듈의 흑연 의존 구간을 먼저 표시하고 그 구간이 막힐 때 어떤 대체 경로가 가능한지 문서 목차를 다시 짰습니다. 목차를 바꾸자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체는 특정 국가를 탓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단계별로 어떤 검증을 먼저 통과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찾으십시오. 그 지시가 나오자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밤 10시 저는 통화 메모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첫 줄의 재고 54시간은 공포의 숫자였고 마지막 줄의 체면은 아직도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단서가 두 줄 사이의 의미 싸움으로 굳어지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면을 지키자는 말을 원칙을 꺾는 뜻으로 쓰지 않고 원칙을 절차로 고정하는 문장으로 바꾸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직후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책임 공방이 줄어들고 대신 승인 체크리스트와 품질 검증 절차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밤 11시를 넘기며 한국 쪽에서 자료 준비 가능하다는 짧은 회신이 도착했고 제 화면에는 삼성 뉴스룸 2017년 11월 28일이라는 날짜가 예고처럼 떠올랐습니다. 단서가 자료라는 형태로 가까워지자 저는 통화 메모 마지막 줄 옆에 작은 표시를 남겼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내일은 절차라는 단어로 읽혀야 한다고 적었고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 틈을 메울 문서가 있습니까? 제 질문이 목 안쪽에서 울리자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다시 회의실 문을 잡았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새벽 1시 제 메일함에 규정 이후 2024-1252 요약본이 참고 자료로 부터 들어왔고 발요일 2024년 5월 23일이라는 문장이 제 눈을 먼저 찔렀습니다. 유럽까지 이 판에 들어오면 끝입니까? 단서가 그렇게 박히자 저는 즉시 회의 채널에 문서를 올리고 유럽연합 핵심 원자재법이 조달과 인증 언어를 바꿀 수 있다고 선택했습니다. 업로드가 끝나자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납기표를 잠시 내리고 리스크 점검과 대체 조달 요구가 동맹 표준으로 올라올 가능성을 안건 맨 위로 올렸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새벽 2시 워싱턴 항구 선적 예약표에는 취소까지 12시간이라는 숫자가 찍혔고 재고 46시간이라는 계산이 통화 메모 첫 줄 아래에 새로 적혔습니다. 단서가 시간 압박으로 다시 굳자 저는 선택을 받고 항구 운영사와 직접 통화했고 승인 서류가 접수 대기에서 심사 통과로 넘어가는 최소 요건을 묻기로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결과가 즉시 튀었습니다. 운영사는 승인서 원본 제출이 늦으면 운송 슬롯을 다른 물량에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제 손끝은 통화 메모에 취소 12시간을 2번이나 적었습니다. 시간은 문서가 줍니다. 짧은 경고가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전 7시 백악관 회의 화면에는 연방관보 2022년 2월 24일 캡처와 미국 지질조사국 2022년 2월 22일 핵심 광물 목록이 다시 떠 있었고 흑연 표시는 더 굵어졌습니다. 단서가 안보 분류로 고정되자 저는 회의체의 결제 흐름을 하나로 묶는 선택을 제안했고 책임 분산 구간을 줄이는 문장으로 보고서 한 줄을 다시 썼습니다. 문장이 바뀌자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서명 권한표에서 반복 결제 구간이 삭제 후보로 표시되었고 품질 승인 담당이 재검증 착수 조건을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은 흔들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짧게 금지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장 구조를 더 단단히 했습니다. 2024년 4월 11일 채택이라는 문구가 자료에 함께 붙자 동맹 내부의 갈등축이 체면에서 품질 승인으로 옮겨갔습니다. 단서가 바뀌는 순간 저는 선택을 더 명확히 했습니다. 유럽연합식 공급 리스크 점검과 미국식 핵심 광물 분류 논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점검 항목을 공통 분모로 먼저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회의실에서 누가 더 빨리 물량을 잡느냐보다 누가 더 빨리 검증 언어를 맞추느냐가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전 9시 일본 총리 다카이치 측 화면이 다시 켜졌고 동맹 조달 기준 수정안 초안이라는 파일명이 공유되었습니다. 동맹 표준은 누가 쓰습니까?
단서가 권한 싸움으로 보이자 저는 행동을 먼저 했습니다. 통화 메모에 적어둔 결제 병목 구간을 근거로 공동 점검 체크리스트의 초안을 제가 먼저 작성해 올리겠다고 선택했습니다. 파일을 올리자 결과가 바로 따라왔습니다. 일본 쪽은 책임 공방 문장을 지우고 일정표를 요구했고 미국 쪽은 검증 항목의 표준어를 먼저 통일하자고 정리했습니다. 체면으로 밀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짧게 판단을 내리자 회의실에서 체면이라는 단어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전 11시 실리콘밸리 쪽 기술 자문 채널로 일론 머스크가 연결되었다는 안내가 들어왔고 회의 기록에는 민간 기술 검토 의견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단서가 기술로 흐르자 저는 선택을 경계했습니다. 기술을 들먹여 서류를 건너뛰려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승인 지연이 길어진다는 점을 먼저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문 채널은 성능 이야기보다 납기와 검증의 순서를 먼저 묻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짧게 못을 박았습니다. 서류부터 통일하십시오. 그 말이 회의실을 잠시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1시 저는 규정 이후 2024-1252의 발효일 2024년 5월 23일을 다시 확인하면서 위기의 원인이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틈이라는 것을 문장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품목 분류가 기관마다 달라 같은 흑연 품목도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허점이 있었고 승인 책임이 수출자와 운송사와 수요처로 흩어져 결제가 반복되는 틈이 있었으며 긴급 상황에서 예외 승인으로 넘어가는 규정이 약해 재검증이 자동으로 붙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단서가 세 방향으로 고정되자 저는 선택했습니다. 세 허점을 한 번에 줄이는 방식으로 문서 흐름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회의체는 누가 사과하느냐 대신 어떤 절차를 잠그느냐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삼성 뉴스룸 자료가 제 화면 즐겨찾기에 떠 있었고 용량 45%와 충전 속도 5배라는 숫자가 문장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단서가 숫자로 보이자 저는 즉시 한국 쪽 연락망에 자료 요청서를 보냈고 이 숫자들이 단순 홍보가 아니라 검증 시나리오의 설득력이 될 수 있다고 선택했습니다. 보내기가 끝나자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한국 쪽에서 공개 자료 기반으로 검증 항목을 맞춰줄 수 있다는 답이 왔고 회의실에서는 기술을 말하되 절차를 먼저 붙이라는 합의가 생겼습니다. 숫자는 근거로 쓰십시오. 누군가가 짧게 지시하자 저는 수치를 표지로 3대 과장 단정을 피하는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2022년 착수, 2023년 샘플 공급, 2027년 양산 목표라는 삼성 SDI 전고체 파일럿 라인 공개 흐름이 회의 자료 목차에 끼어들었습니다. 단서가 로드맵으로 나타나자 저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항구 물량이 당장 풀리지 않더라도 대체 공정 전환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공동 점검 문서의 부록으로 붙이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붙이는 순간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안보 담당은 대체 조달 경로의 현실성을 묻던 톤을 낮추었고 조달 담당은 검증 항목이 충족되면 우선순위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4시 제 통화 메모 마지막 줄에 남아있던 문장 체면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면은 어디에 남겨야 합니까? 단서가 감정의 칼끝으로 돌아오자 저는 선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문장을 지우지 않고 체면은 절차로 보전한다는 보조 문장을 공식 문서의 표현으로 바꾸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회의실에서 체면은 원칙을 꺾는 말이 아니라 책임 공방을 줄이는 문장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체면은 절차입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6시 워싱턴 백악관 회의실의 공기는 아직도 연방관보 2022년 2월 24일이라는 문서명처럼 딱딱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2022년 2월 22일 핵심 광물 목록에 흑연이 포함되었다는 근거가 테이블 위에 고정되자 모두가 원칙이라는 단어를 더 크게 붙잡았습니다. 그 단서가 굳어지는 순간 저는 선택을 바꿨습니다. 물량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멈추고 절차를 통과시키는 증거의 묶음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자마자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제 쪽을 바라보며 한국 쪽 공개 자료로 검증 문장을 만들 수 있느냐고 말을 돌렸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2017년 11월 28일 삼성 뉴스룸 자료를 바로 띄웠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6시 10분, 화면에 그래핀 볼 배터리라는 제목이 떠오르자 손끝이 조금 풀렸습니다. 용량 증가 45%, 충전 속도 5배라는 숫자가 문장 끝에 붙어 있었고, 같은 주제의 연구가 2017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으로도 확인된다는 문구가 따라 붙었습니다. 한국의 이 자료가 이 막힌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제 머리에서 울리자 저는 바로 행동했습니다. 한국 쪽 연락망에 자료 요청서를 다시 보내고 워싱턴 회의체에는 공개 자료 기반으로 품질 검증 항목을 맞추겠다는 선택을 선언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회의실에서 기술 이야기가 처음으로 비난이 아니라 근거로 취급되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짧게 지시했습니다. 자료부터 올려주십시오. 2023년 12월 2일 오후 6시 30분, 연결된 화면 한쪽에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들어오자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이동했습니다. 워싱턴이라는 지명 아래 한국 컨테이너 야적장과 재고 44시간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떠 있었고, 중국 상무부와 중국 해관총서 2023년 10월 20일 발표 내용이 다시 요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재명은 보고를 받은 뒤 첫 문장을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지금 불부터 살리십시오. 그 한마디가 판단이자 금지처럼 떨어지자 저는 즉시 통화 메모를 펼쳐 첫 줄에 적힌 재고 시간과 항구 선적 예약표의 취소 조건을 그대로 공유했습니다. 공유가 끝나자 결과가 곧바로 나왔습니다. 한국 쪽은 누가 잘했는지 묻지 않고 어떤 절차가 막혔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6시 40분, 저는 제도 허점 3가지를 문장으로 정리해 화면에 올렸습니다. 품목 분류가 기관마다 달라 같은 흑연이라도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틈이 있었고, 승인 책임이 수출자와 운송사와 최종 수요처로 흩어져 결제가 반복되는 구간이 있었으며, 긴급 상황에서 예외 승인으로 넘어가는 규정이 약해 재검증이 자동으로 붙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단서가 구조로 잡히자 저는 선택을 하나 더 했습니다. 세 구간을 동시에 줄일 수 있도록 문서 흐름을 다시 설계하고 검증 항목을 한 장으로 통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안이 끝나자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의 말싸움이 멈추고 책임 공방 대신 체크리스트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경고했습니다. 기술로만 밀지 마십시오. 2023년 12월 2일 오후 7시, 화면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이라는 문장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2022년 착수, 2023년 샘플 공급, 2027년 양산 목표라는 공개 흐름이 짧게 정리되어 있었고, 저는 그 문장을 단순한 미래 얘기가 아니라 당장 가능한 단계와 다음 단계의 전환 계획으로 분리해 쓰기로 선택했습니다. 선택 직후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안보 담당은 대체 조달 경로가 실제로 언제 열리는지 묻던 목소리를 낮추었고, 조달 담당은 검증 문서가 합의되면 항구 우선순위를 재배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다시 짧게 눌러 말했습니다. 검증표를 지금 붙이십시오. 그 지시가 떨어지자 저는 삼성 뉴스룸 2017년 11월 28일 수치를 검증 시나리오의 성능 근거 칸에 넣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2017년 논문 확인 문장을 출처 확인 칸에 붙였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7시 20분, 회의실에서 가장 딱딱했던 사람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감동적인 말이 아니라 숫자 3개가 서로의 언어를 이어준 결과였습니다. 용량 45%, 충전 속도 5배, 2027년 양산 목표라는 숫자가 비용과 성능과 생산, 전환의 방향을 동시에 설명해 주었고, 근거가 공개 자료로 묶였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원칙과 속도를 동시에 잡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회의실 중앙에 떠오르자 저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공동 점검 체크리스트 초안 파일을 열고
유럽연합 규정 이후 2024만 1252 발효일 2024년 5월 23일을 고려한 리스크 점검 항목을 맨 앞에 배치했습니다. 저장을 누르자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일본 쪽은 동맹 조달 기준 수정안 초안의 문장 구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미국 쪽은 핵심 광물 분류 논리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준안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8시 한국 쪽 화면에는 삼성 이재용이 들어왔고, 저는 그 시각이 가장 조용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한 절차를 내놓느냐의 싸움으로 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은 자극적인 선언을 하지 않았고, 대신 공개로 설명되어 온 전고체 파일럿 라인 일정과 그래핀 기반 소재 연구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워싱턴 회의체는 한국 문서가 들어오면 승인 지연 구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제 라인을 조정할 수 있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짧은 대사가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절차로 체면을 지키십시오. 그 문장이 나오자 저는 통화 메모 마지막 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8시 30분 제 통화 메모 첫 줄의 재고 시간은 여전히 공포였고, 마지막 줄의 체면부터 지키십시오는 아직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체면부터 지키십시오라는 문장은 이제 무엇이 됩니까? 그 질문이 제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자 저는 선택을 확정했습니다. 그 문장을 지우지 않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체면이라는 해석으로 공식 문서에 회수하겠다고 정했고,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체면은 원칙을 꺾는 무기가 아니라 책임 공방을 줄이는 장치로 바뀌기 시작했고, 항구 선적 예약표의 취소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모두의 손이 같은 체크리스트 위에 놓였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9시 10분 백악관 회의 기록 파일명에 공동 점검 체크리스트 초안이라는 줄이 새로 생기자 숨이 먼저 막힙니다. 저는 즉시 통화 메모를 열고 첫 줄의 재고 44시간을 다시 적은 뒤 한국 측 자료를 이 체크리스트 형식에 맞추겠다고 선택합니다. 선택 직후 회의 진행자가 파일 업로드 권한을 풀고 항구 선적 예약표의 취소까지 남은 시간이 9시간으로 화면에 고정됩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9시 20분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화면에 다시 들어오자 모두가 발언 순서를 멈춥니다. 검증표부터 맞추십시오라는 대사가 먼저 꽂히자 한국 측은 공개 자료만으로도 제출 가능한 항목을 분리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결정의 결과로 회의 안건이 물량 확보에서 문서 검증 순서로 이동하고 연방관보 2022년 2월 24일 근거가 체크리스트 첫 페이지에 붙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9시 32분 삼성 뉴스룸 2017년 11월 28일 자료의 용량 증가 45%와 충전 속도 5배라는 숫자가 다시 떠오릅니다. 이 문서 한 묶음으로 동맹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즉시 같은 주제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2017년 논문 확인 문장을 출처칸에 넣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과로 기술 수치가 홍보가 아니라 검증 근거로 분류됩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9시 40분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일정이 2022년 착수, 2023년 샘플 공급, 2027년 양산 목표로 정리되어 화면 오른쪽에 고정됩니다. 로드맵을 분리하십시오라는 대사가 나오자 한국 측은 지금 당장 가능한 공정과 전환 단계의 공정을 따로 적는 선택을 합니다. 그 즉시 조달 담당이 항구 우선순위 재배열 조건을 문서로 제시하고 품질 승인 담당이 재검증 착수 기준을 한 줄로 압축합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9시 55분 문제의 뿌리가 다시 제도 허점으로 돌아옵니다. 품목 분류가 기관마다 달라 같은 흑연이라도 서로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틈이 있고 승인 책임이 수출자와 운송사와 수요처로 갈라져 결제가 반복되며 긴급 상황에서 예외 승인으로 넘어가는 규정이 약해 재검증이 자동으로 붙는 구멍이 있습니다. 책임선을 하나로 묶으십시오라는 경고가 떨어지자 저는 체크리스트의 결제 책임을 한 칸으로 모으는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회의실의 책임 공방이 줄어듭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10시 5분
규정 이후 2024-1252의 채택일 2024년 4월 11일과 발효일 2024년 5월 23일이 체크리스트 상단에 함께 적힙니다. 유럽연합의 리스크 점검 언어를 넣지 않으면 동맹 표준이 갈릴 수 있다는 단서가 보이자 한국 측은 점검 항목을 유럽식과 미국식 공통 분모로 재배치하겠다고 선택합니다. 선택의 결과로 다카이치 측이 요구하던 동맹 조달 기준 수정안 초안의 문장 구조가 부드럽게 정렬되고 미국 지질조사국 2022년 2월 22일 핵심 광물 목록 논리와도 충돌하지 않게 됩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10시 18분 일론 머스크가 연결된 기술 자문 채널의 기록에 민간 검토 의견이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라는 판단이 던져지자 한국 측은 성능표를 앞세우는 대신 문서 흐름과 검증 절차를 먼저 설명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즉시 회의체는 비용과 일정과 규모를 숫자로 묻기 시작하고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검증 항목 27개, 라인 전환 8주, 모듈 단가 15% 상승. 추정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인 설득의 뼈대로 올라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10시 30분 워싱턴 항구 선적 예약표의 자동 취소까지 6시간이라는 숫자가 붉게 반짝입니다. 저는 즉시 항구 운영사에 전화를 걸어 우선 배정 조건을 확인하고 동시에 회의 진행자에게 승인서 제출 순서를 당기는 선택을 합니다. 통화가 끝나자 결과가 바로 나와 운영사가 체크리스트 서명본이 접수되면 취소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문장을 남기고 회의실은 서명 순서를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10시 44분 제 통화 메모 마지막 줄의 체면부터 지키십시오가 화면 아래에서 다시 눈에 걸립니다. 검증표가 합의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단서가 다시 갈등을 부르자 한국 측은 체면이라는 단어를 지우지 않고 절차라는 단어로 번역하겠다고 선택하며 결과로 체면이 원칙을 꺾는 칼이 아니라 책임 공방을 줄이는 문장으로 재해석됩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10시 58분 공동점검 체크리스트 초안의 첫 페이지에 연방관보 2022년 2월 24일과 규정 이후 2024-1252가 함께 적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국공개자료 목록으로 삼성뉴스룸 2017년 11월 28일과 삼성 SDI 전고체 로드맵 2022년과 2023년과 2027년이 줄을 맞춥니다. 이제 체면은 어디에 놓아야 합니까? 저는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 옆에 체면은 절차로 보전한다는 문장을 같은 크기로 적는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회의실에서 서명 순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11시 6분 워싱턴 항구 선적 예약표의 취소까지 4시간이라는 숫자가 제 화면 오른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동점검 체크리스트 초안 파일명을 다시 읽고 이 문서가 접수되는 순간만 만들면 취소 유예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선택합니다. 그 선택 직후 저는 항구 운영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리스트 서명본 접수 시 처리 시간을 확인합니다. 통화가 끝나자 즉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접수 시각이 기록되면 운송 슬롯 취소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는 조건이 문장으로 남습니다. 취소는 막아야 합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11시 18분 회의실 화면에는 연방관보 2022년 2월 24일과 미국 지질조사국 2022년 2월 22일 목록이 나란히 떠 있고 흑연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안보 분류의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단서가 원칙이라는 형태로 굳어지자 저는 결제 책임 칸을 한 줄로 묶는 문장으로 바꾸겠다고 선택합니다. 저장을 누르자 즉시 결과가 나옵니다. 반복 결제 구간이 사라지면서 승인 책임 분산 허점이 줄어들고 품질 승인 담당이 재검증 착수 기준을 한 페이지로 압축합니다. 책임을 하나로 묶지 않으면 누가 서명합니까? 2023년 12월 2일 오후 11시 30분 중국 상무부와 중국 해관총서 2023년 10월 20일 발표 요약이 다시 떠오르고 2023년 12월 1일 시행으로 알려진 허가 제도가 심사 지연 가능성을 만든다는 문장이 굵게 표시됩니다. 단서가 허가 지연의 구조로 보이자 저는 품목 분류표의 해석을 하나로 맞추는 선택을 합니다. 그 즉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수출자 서류와 운송사 서류가 서로 다른 말을 하던 구간에 공통 분류 기준 문장이 들어가고 서류 해석 흔들림이라는 허점이 줄어듭니다. 분류 기준 통일하십시오. 2023년 12월 2일 오후 11시 44분 규정 이후 2024-1252의 채택일 2024년 4월 11일과 발효일 2024년 5월 23일이 체크리스트 상단에 박혀 있습니다. 단서가 동맹 표준의 충돌 가능성으로 이어지자 저는 유럽연합식 리스크 점검 항목과 미국식 핵심 광물 분류 논리를 같은 언어로 맞추겠다고 선택합니다. 선택 직후 즉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다카이치 측이 요구하던 동맹 조달 기준 수정안 초안에서 표현 충돌이 사라지고 품질 승인 담당은 검증 순서를 통일된 항목 번호로 정리합니다. 유럽 언어로 적으십시오. 2023년 12월 3일 오전 0시 2분 한국에서 올라온 자료 묶음에 삼성 뉴스룸 2017년 11월 28일 공개 기록이 포함되어 있고 용량 증가 45%와 충전 속도 5배라는 수치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단서가 숫자로 잡히자 저는 그 수치를 성능표 칸이 아니라 검증 근거 칸에 배치하는 선택을 합니다. 배치를 마치자 즉시 결과가 나옵니다. 회의실에서 기술 수치가 과시가 아니라 통과 조건으로 취급되기 시작하고 같은 주제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2017년 논문 확인 문장이 출처칸에 들어가면서 근거의 형태가 완성됩니다. 한국이 왜 자료부터 냅니까? 2023년 12월 3일 오전 0시 18분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공개 흐름이 체크리스트 부록에 붙습니다. 2022년 착수, 2023년 샘플 공급, 2027년 양산 목표라는 로드맵이 들어오자 저는 지금 당장 가능한 단계와 전환 단계의 문장을 분리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로 조달 담당은 당장 납기 체계에 맞춰 검증 통과 시 우선 배정 가능 조건을 적고 품질 승인 담당은 전환 단계는 추적 점검으로 관리하겠다는 문장을 추가합니다. 로드맵을 나눠 적으십시오. 2023년 12월 3일 오전 0시 33분 기술 자문 채널 기록에 민간 검토 의견이라는 항목이 유지되고 누군가가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판단을 남깁니다. 단서가 시스템이라는 말로 굳어지자 저는 비용과 성능과 생산 전환을 동시에 설득하는 숫자 3개를 안전하게 붙이는 선택을 합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검증 항목 수와 라인 전환 기간과 단가 변동 추정이 문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며 저는 그 숫자들 앞에 추정이라는 표현을 넣고 과장 단정을 막습니다. 그 즉시 결과가 나옵니다. 회의실은 누구를 압박할지 대신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승인할지로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2023년 12월 3일 오전 0시 51분 항구 운영사 화면에는 체크리스트 서명본 접수 시각이 찍히면 취소 유예 검토라는 문장이 다시 나타나고 남은 시간은 이 시간 아래로 내려갑니다. 단서가 시간 압박으로 다시 날카로워지자 저는 회의 진행자에게 서명 순서를 당기겠다고 선택하고 동시에 항구 운영사의 접수 전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자 즉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서명 권한이 가장 늦게 돌아가던 구간이 앞쪽으로 이동하고 접수용 파일 형식이 고정됩니다. 서명 순서 당기십시오. 2023년 12월 3일 오전 1시 8분 제 통화 메모 마지막 줄 체면부터 지키십시오가 다시 눈에 걸립니다. 그 문장은 1시퀀스에서 공기를 얼렸고 2시퀀스에서 모두를 갈라놓았으며 지금도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남아있습니다. 단서가 과거의 갈등을 다시 부르는 순간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대신 회의 문서의 표현으로 바꿔 넣습니다. 체면은 절차로 보전한다는 문장을 공식 문장으로 넣자 즉시 결과가 나옵니다. 원칙을 잡은 쪽은 체면이라는 단어를 더는 공격으로 읽지 않고 체면을 앞세운 쪽은 원칙을 꺾지 않았다는 형태로 고개를 들 수 있게 됩니다. 체면은 절차입니다. 2023년 12월 3일 오전 1시 22분 체크리스트 첫 페이지에는 연방관보 2022년 2월 24일과 미국 지질조사국 2022년 2월 22일 근거가 서 있고 상단에는 규정 이후 2024-1252의 2024년 5월 23일 발효 흐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삼성 뉴스룸 2017년 11월 28일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2017년 확인 문장이 줄을 맞추고 부록에는 삼성 SDI 로드맵 2022년과 2023년과 2027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문서의 형태로 완성되자 저는 파일을 암호화해 전송하겠다고 선택하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자마자 즉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접수 시각이 기록되고 항구 운영사 채널에서 취소 유예 검토라는 문장이 회색에서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 문서 한 장이 정말 컨테이너를 움직입니까? 2023년 12월 3일 오전 1시 36분 워싱턴 항구 선적 예약표의 취소까지 남은 시간이 이 시간이 채 안 된다는 숫자가 제 화면에 박혀 있습니다. 취소 유예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즉시 항구 운영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접수 시각이 찍힌 서명본을 지금 전송하겠다고 선택했고 통화가 끝나자 즉시 결과로 전송 경로와 접수 확인 문장이 문자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전송하십시오. 2023년 12월 3일 오전 1시 48분 공동점검 체크리스트 첫 페이지에는 연방관보 2022년 2월 24일과 미국 지질조사국 2022년 2월 22일 핵심 광물 목록이 함께 적혀 있고 규정 이후 2024-1252의 2024년 5월 23일 발효 흐름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문서의 언어로 굳어지자 저는 회의 진행자에게 서명 순서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선택했고 그 즉시 결과로 화면의 결제 라인이 한 줄로 정리되며 반복 결제 구간이 사라졌습니다. 서명 순서 고정하십시오. 2023년 12월 3일 오전 1시 57분 저는 위기의 원인을 다시 한번 문장으로 접어넣습니다. 중국의 허가 조치로 품목 분류 해석이 기관마다 흔들리는 틈이 있었고 승인 책임이 수출자와 운송사와 최종 수요처로 흩어져 결제가 반복되는 구간이 있었으며 긴급 상황에서 예외 승인으로 넘어가는 규정이 약해 재검증이 자동으로 붙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단서가 세 갈래로 고정되자 저는 체크리스트의 분류 기준 통일 문장과 결제 책임, 단일 칸과 예외 승인 조건 한 줄을 동시에 넣는 선택을 했고 결과로 회의실의 책임 공방이 멈추고 서명만 남았습니다. 책임서는 하나입니다. 2023년 12월 3일 오전 2시 6분 제 통화 메모 마지막 줄에 남아있던 체면부터 지키십시오가 화면 아래에서 다시 걸립니다. 체면이라는 말이 이제 무엇으로 읽힙니까?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고 공식 문장으로 바꿔 넣겠다고 선택했고 즉시 결과로 회의 문서에는 체면은 절차로 보전한다가 들어가며 원칙을 잡은 쪽과 체면을 붙든 쪽이 동시에 고개를 들 수 있는 형태가 완성됩니다. 체면은 절차입니다. 2023년 12월 3일 오전 2시 14분 한국 쪽 제출 목록에는 삼성 뉴스룸 2017년 11월 28일 공개 기록이 들어있고 용량 증가 45%와 충전 속도 5배라는 숫자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단서가 수치로 보이자 저는 그 숫자들을 성능 과시 칸이 아니라 검증 근거 칸에 배치하겠다고 선택했고 그 즉시 결과로 2017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 확인 문장이 출처 칸에 붙으면서 기술이 자랑이 아니라 통과 조건으로 바뀝니다. 숫자는 근거입니다. 2023년 12월 3일 오전 2시 22분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공개 흐름이 2022년 착수, 2023년 샘플 공급, 2027년 양산 목표로 부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전환 로드맵으로 굳어지자 저는 지금 가능한 단계와 전환 단계의 문장을 분리해 넣겠다고 선택했고 결과로 조달 담당은 당장 납기 체계에 맞춘 우선 배정 조건을 적고 품질 승인 담당은 전환 단계는 추적 점검으로 관리하겠다는 문장으로 받아들입니다. 로드맵을 분리하십시오. 2023년 12월 3일 오전 2시 31분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문서에는 검증 항목 27개와 라인 전환 8주와 모듈 단가 15% 상승 추정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 저는 그 앞에 추정이라는 표현을 붙여 과장 단정을 막습니다. 단서가 비용과 일정으로 구체화되자 저는 그 숫자들을 한 줄 요약으로 묶어 회의체에
올리겠다고 선택했고 즉시 결과로 질문의 방향이 누구 탓에서 어떤 기준으로 승인할지로 바뀝니다. 2023년 12월 3일 오전 2시 44분 회의 화면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동시에 떠 있고 워싱턴 항구 시스템에는 접수 대기라는 상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서가 결제의 마지막 문장에 걸리자 저는 서명본을 암호화해 항구 운영사와 회의체에 동시에 전송하겠다고 선택했고 전송 직후 결과로 접수 시각이 기록되며 취소 유예 검토가 승인 유예로 문구가 바뀝니다. 동시에 보내십시오. 2023년 12월 3일 오전 2시 57분 항구 야적장 카메라 화면에서 크레인의 팔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체크리스트 서명본이 접수된 물량부터 운송 슬롯이 다시 배정될 수 있다고 했고 저는 바로 물류 담당자에게 선적 재배치 확인 전화를 거는 선택을 합니다. 통화가 끝나자 즉시 결과로 컨테이너 번호가 우선 배정 목록에 올라가고 멈춰있던 전력 모듈 라인이 움직일 수 있다는 표시가 뜹니다. 지금 출항 준비하십시오. 2023년 12월 3일 오전 3시 11분 제 통화 메모 첫 줄에는 2023년 12월 1일 재고 경보가 남아있고 마지막 줄에는 체면부터 지키십시오가 체면은 절차로 보전한다로 바뀌어 붙어 있습니다. 단서가 두 줄로 남자 저는 그 메모를 회의 기록의 부록으로 첨부하겠다고 선택했고 즉시 결과로 다카이치 측 문서에는 공동점검 합의와 책임 공방 완화 문장이 들어가며 미국 쪽에는 핵심 광물 분류 논리를 유지한 채 절차를 통일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2023년 12월 3일 오전 3시 24분 회의실 밖 복도에서 저는 밤샘 회의로 목이 쉬고 눈이 따가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서가 몸의 피로로 올라오자 저는 스스로에게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신념을 다시 적어 넣겠다고 선택했고 그 즉시 결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한국이 내민 자료와 절차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한국이 아니면 누가 이 언어를 묶었습니까? 그 질문이 남는 순간 저는 더 크게 말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문서를 닫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